전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식습관으로 위암은 한국인의 대표 암이 됐습니다. 증상이 느껴졌을 때쯤이면 이미 상당 부분 전이가 이루어진 진행성 위암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위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부산대병원 병원장과 부산의료원 원장을 역임하며 위암 수술만 5,000번 이상, 명의 김동헌 교수. 위암 수술의 권위자 김동헌 교수와 함께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위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장기인지를 우선 알아야 위암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위가 어떤 장기인가를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는 흔히 우리나라 말로 밥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둔하고 또 이런 무식한 장기같이 이렇게 우리 선입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위는 굉장히 예민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삼키면 대개 위가 음식물을 받아서 그다음 위산이라든지 펩신이라든지 점액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섞여서 그 음식물을 미음처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만들면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소장으로 내려보내면 이제 십이지장에서 그것을 담즙과 췌장액을 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해서 사람이 이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위는 실제로 위 안에는 위산이 나오는데 이 위산이 굉장히 강산성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식초 이상의 강산성, 즉 pH가 1, 2 정도 되는 이런 강산성이고 또 위는 이 소화기관을 떠나서 내분비 역할도 합니다. 위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인자란 것을 분비를 해서 우리가 비타민 B12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성 빈혈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또 위의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는 조기 경보 기관입니다. 아까 제가 위가 예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흔히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더부룩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위의 위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외부에서 자극을 받으면 위가 그냥 운동을 살 멈춥니다. 멈추면서 산 분비도 많아지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속이 더부룩하기도 하고 혹은 속이 따갑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체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보를 해주는 조기 경보기관 역할까지도 하는 굉장히 예민한 장기이고 여러분 위액이 하루에 얼마 정도 분비되는지 아십니까? 페트병 4-5병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페트병 4-5병이면은 굉장하죠. 이렇게 많은 위액을 분비를 해서 음식물을 이렇게 묽게도 만들어주고 소화도 시키고 호르몬도 분비해서 이렇게 인체를 조절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위는 그렇다 치고 암이란 무엇인가? 암은 WHO에서 암을 정의하기로 암이란 생체 내에 생긴 비정상적인 조직의 덩어리다. 비정상적인. 그 다음에 생체 내에서 영양을 섭취합니다. 섭취하지만은 또 생체의 조절 밖에 벗어나서 과잉정식하고 또 과잉정식만 하는 게 아니고 파괴적 정식을 합니다. 자기 생체를 파괴하면서 정식하고 그 생체가 멸망하면 따라서 멸망하는 것. 이렇게 WHO에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우리 자연 속에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우리가 막 보면 오버그로스, 즉 과잉 정식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양은 우리 자연으로부터 섭취하지만은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면서 오버그로스 해가지고 자연이 멸망하면 따라서 멸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달리 얘기하자면 인간은 자연 속의 암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 한 해볼 수 있죠. 뭐 어쨌든 암의 정의는 그런데 쉽게 말씀드려서 요 슬라이드에 보면은 인체는 한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60조라면 굉장하죠.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세포가 이제 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무슨 손상이냐 하면은 뭐 화학 물질이라든지 또 바이러스에 의한 손상이라든지 왜 방사선 즉 그 우리 체르노빌이나 아니면 일본에 뭐 방사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쪼이고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외선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쪼이면은 이제 이런 게 쪼이면은 암 그 정상 세포가 유전자가 암세포 유전자로 샥 바뀌면서 그 한 세포가 암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변하면 이 세포 하나가 암으로 변해서 인체의 방어 기전에서 죽어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이 세포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열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수십억 개, 수백억 개, 수조 개가 되면 우리가 이제 암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암입니다. 그럼 우리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첫째가 암이고 두 번째가 심내혈관 질환이라 해서 심장 마비 그죠? 중풍 이런 뇌혈관 질환 이런 걸로 해서 두 번째 사망 원인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게 외상, 뭐 교통사고 뭐 이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암이거든요. 사망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암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암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많이 했는데 미국이 옛날에 그 케네디 대통령 때 달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달을 딱 정복하고 나니까 미국이 이제 자신감이 너무 찼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 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암 정복에 대한 목표를 세웁니다. 좋다. 이번에는 달 정복보다도 암 정복을 하자. 이렇게 암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연간 40억 달러를 갖다가 암 정복에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 국가 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국가 암센터 원장은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대통령한테 직접 예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 권력과 돈을 막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암 정복의 쾌거를 이룬 다음에 한번 발표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20년간 이렇게 이제 1년에 4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4조 됩니다. 4조 넘어 됩니다. 1년에 4조 이상을 막 갖다 붓는데 암이 어떻게 됐느냐. 연간 한 1.2% 감소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암 정복이 그죠. 그래서 현재도 암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암이 이렇게 사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분의 1 됩니다. 전체 사망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암으로 사망한다. 뭐 그래서 그게 또 그런 걸로 끝나면 되는데 자꾸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우리가 100세 시대까지만은 사람이 오래 사니까 무슨 병으로든 사람은 병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심장병이든 암이든 뭐 뇌출혈이든 이런 사고든 이런 병으로 죽게 돼 있는데 그중에 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도 자꾸 늘어나고 있다 하는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위암의 그 발병률 및 생존율을 보면은 이 자료는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나라의 그 암 진단 후에 생존율이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는 5년 생존율이 22.5%, 2005년까지 53.8%, 2011년대까지를 보면은 66.3%, 즉 우리나라의 그 암에 대한 이 치료 성적은 괄목할 만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연간 4조 원의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대한민국 의사들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그 적은 예산으로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암 치료에 대한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위암에 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위암 5년 생존율을 비교해보면은 한국이 69.4%, 미국이 27.7%, 미국이 반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의료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 중에는 우리 의료가 발전한 것도 원인이 있지만은 미국을 포함한 서구에는 10만 명당 위암 환자의 발생률이 7,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위암 환자의 발생 빈도가 70명 넘어됩니다. 월등하게 많은 환자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에서 위암 전공하는 의사가 한 달에 한 2~3명 위암 수술을 하면 우리는 한 달에 30~40명을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위암 수술에 대한 또 위암 치료에 대한 이 지식이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도 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위의 기능은 그렇고 위의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여러분들 위입니다. 여러분 위가 어디 붙은지 아십니까? 위는 이 식도와 십이지장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는 주머니라고 얘기했죠, 그죠? 제가 여기 한번 대보면은 되게 위가 이런 정도 붙어 있습니다. 그 명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건 사이즈도 거의 사람 위하고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위암이 가급적 생기려면은 하부에 생기는 게 좋습니다. 그게 치료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위암이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상부 이 식도하고 위의 이 근접한 부위에 생기면은 수술이 막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어려워지느냐? 우리 위암은 위에서 안전거리를 두고 꿀을 잘라야 수술이 완벽해지거든요. 안전거리를 두고 잘라야 됩니다. 그럼 상부에 생겼으니까 안전거리를 두려면 흉부까지 올라가야 되죠. 안전거리를 더 확실히 하려면 목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수술을 목에서부터 다 하고 다시 이걸 만들어 올려야 되죠. 수술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밑에 생기면 간단하게 잘라내고 연결해 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를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위식도 접합부,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표시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게 위암인데 위암의 그 원인을 알면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원인 중에 굉장히 이제 제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짠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식습관이 굉장히 좀 짜게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젓갈, 무슨 김치, 그다음에 국 이런 게 전부 짭니다. 그래서 WHO에서 우리 일일 소금 섭취량을 얼마가 적당하냐, 6 내지 7g, 5 내지 6g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체격에 따라서 다르니까 6g 정도라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일 섭취하는 반찬 이런 걸 해가지고 평균 해보면 대개 한 24~25g을 섭취합니다. 엄청난 양을 먹습니다. 그게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1년 하면 또 얼마나 됩니까? 소금을 막 붓는 거죠, 위에다가. 이 소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은 이 소금이 이제 단백질하고 합치면은 나이트라이트라는 이런 아질산염이 생기게 됩니다. 나이트라이트. 근데 왜 우리가 냉장고가 보급되기 전에 여러분들 아주 어린 시절에 생선을 우리가 먹으려면은 왕소금을 뿌려가지고 염장을 해서 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약간 상하고. 그런 데는 막 나이트라이트 양이 굉장합니다. 이 나이트라이트가 균하고 만나면은 나이트로소 아마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대강 알겠죠. 그래서 이 소금을 적게 먹으면 이런 현상들이 적게 일어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선한 걸 먹어야 되겠다. 생선이나 육류라도. 그죠? 그래서 냉장고 보급률하고 이 위암의 발생률하고는 반비례합니다. 냉장고가 많이 보급된 데일수록 위암의 발생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에는 위암의 발생률이 좀 떨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짠 음식이 굉장히 해롭다. 뭐 고혈압에도 안 좋고 짜게 먹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식단을 우리가 소금의 양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하는 걸 우리 주부님들 계시니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H 파일로리 해가지고 헬리코박터 필로리라는 위에 있는 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시경하고 나면 뭐 균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이 균도 위암 발생에 관여를 합니다. 그 이제 이 균은 아까 탄 음식을 찌에 먹였다 그랬죠. 탄 고기 탄 부분을 먹이고 H 파일로리 균을 같이 넣어봤습니다. 넣으니까 막 위암이 훨씬 더 빨리 생기고 세게 생기더라 이거거든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안 좋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 H 파일로리 이 감염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성인에서 한 3분의 2가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이렇게 같이 먹는, 우리 영어로 share, 같이 먹는데, 서양 사람은 내가 대접을 하다가 찌개를 탁 끓여놨는데 내가 이렇게 먹고 하면 탁 담갔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릇에 따로 딱 들어서 주면 잘 먹습니다. 음식도 반찬이 이래 나물이 있는데 우리가 젓가락과 이렇게 먹고 같이 먹자 이러면, 드시라고 이러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들어서 탁 먹고, 나도 들어서 먹고. 그 문화가 다른 거죠. 두 번째, 잔, 술잔. 술잔도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일본 사람도 첨잔을 합니다. 술을 권할 때. 우리는 마시고 이 잔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 사람은 첨잔을 합니다. 미국 사람은 자기가 따라 먹죠. 그죠? 그러니까 그 균의 이 균의 그 감염 빈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분의 2가 성인이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 필로리는 요 균 자체가 원인은 아닌데 위암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뭐 내시경을 해서 균이 나왔다 이러면은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서 이 균을 반드시 제균요법, 항생제를 써서, 항생제와 약을 써서 제균요법을 받을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전문의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암이 생기기 전 단계의 또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에 위 수술을 뭐 어떤 원인으로도 한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에 비해서 위암이 더 잘 생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위축성 위염이 있는 사람 위암이 더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위에 그 점막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점막이 장화생이라는데 장점막처럼 변해버린 사람은 위암이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 용종이 있는데 용종 중에서도 선종성 용종이 있으면 위암이 잘 생깁니다. 이걸 전구정상이라 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 분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자기 주치의와 상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받아봐라.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원인과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예방할, 이런 생활 습관을 우리가 주의해서 그 예방을 하면 한 3분의 1은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암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뭐가 제일 아프겠습니까? 통증으로서. 예? 출산. 아, 산통. 예, 아프긴. 예. 예. 그래가 내 손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픕니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남 아픈 거는 아픈 게 아닙니다. 이거 아프지 해도 못 느낍니다. 그죠? 농담으로 드린 말씀인데, 위암이 생기면은 막 배꼽 밑이 아파서 똘똘 구른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아픈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내시경도 하고 뭣도 하고 이래 하다 보면 발견이 되겠죠. 위암은 진행이 될 때까지 증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병이죠. 다른 암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극히 일부를 빼고는 증상이 진행될 때까지 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이제 증세가 나타나는데, 통증이라든지 또 진행이 되고 나면 빈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에서 만성적으로 출혈이 조금씩 되면서 빈혈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를 토할 수도 있고, 토혈이라 하거든요. 또 흑색변, 변 색깔이 새까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물론 그런 게 있다고 무조건 이제 진행됐다는 아니지만은 진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에는 그런 증세가 잘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통 이제 위암 환자, 수술 받은 환자를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무슨 증상이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위암에 딱 독특한 병은 아니지만은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공복 시 혹은 식후에 속이 쓰리다. 또 상복부가 거북하고 불쾌하다. men치껏 통증이 있다. 메스꺼움이나 구역질 이런 게 있다. 입안에서 역한 냄새, 잦은 털림이 있다. 입맛이 없거나 변한다. 이거는 위염에서도 이런 증상이 올 수 있고, 위궤양에도 올 수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올 수 있는 이런 증세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런 증세가 한번 일과성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이나 2주 이렇게 쭉까지 오거죠. 그럴 때는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했던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서 내시경을 내 생각에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원래 위암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 암 환자 5명이 있으면 그중에 1명이 위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빈도가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증상이 없는데 그럼 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 위암의 진단은 우리가 증세가 있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검진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검진. 특히 우리나라는 해주지 않습니까? 보험공단에서 이제 40이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검진하게 해주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1년에 한 번씩도 하고 하는데, 그럼 위암 진단에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게 뭡니까? 잘 아시죠? 예, 위내시경입니다. 내시경. 내시경은 직접 들여다보면서 조직 검사도 하고 딱 떼낼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이 위암 진단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내시경 합시다 이러면 내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힘들잖아요. 근데 요새는 수면 내시경이 나와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려는 사람들은 약을 먹고 사진 찍는 방사선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위조영술이 있습니다. 그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 방법이 CT를 하는 이유는 이 환자가 수술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또는 얼마나 번졌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치료 방침을 세우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목표로 CT를 합니다. 기본적인 진단은 내시경입니다. CT를 하는 건 보조죠, 그죠? 어떤 사람은 CT 조영제에 민감해서 못하겠다. 이러면 뭐로 할까요? MRI,
초음파 이런 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극히 최근에는 이제 또 펫CT라는 게 나왔죠. 이 펫CT는 전신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전신을 촬영을 해서 이제 저 위수술 하려고 이래 펫CT를 해보니까 갑상선에도 암이 나왔어요. 유방에도 나왔어요. 그럼 같이 해드려야죠, 그죠? 한꺼번에 아까 그 앵콜 수술은 아니지만 같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다른데 번졌는지 안 번졌는지 그 알기 위해서라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위원소 촬영을 해서 뼈에 있는데 전이가 있는지 심할 때 합니다. 이런 거는 초기 때는 잘 안 하고요. 여러분 그 위암의 진단에 피 한 방울 딱 뽑아가지고 딱 놔두고 시약을 탁 떨어뜨리는데 파랗게 변하면 위암이고 노랗게 변하면 췌장암이고 뭐 이 까맣게 변해버리면 대장암이고 이래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꿈의 진단인데 그런 걸 목표로 막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연구를 하고 있긴 있는데 혈액학으로 진단하는 게 이제 암 표지 검사라는 게 있는데 여기 현재까지는 큰 효과는 없으나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단이고. 참 어려운 개념의 그 위암에 대해서 참 알기 쉽고 또 이제 재미있게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한국인의 밥상이 위암에 이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군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네, 짜게 먹고 또 우리 살짝 태운 거 좋아하잖아요, 맛있는데. 맛있죠. 예. 아, 예. 근데 예. 참 포기하기 어렵지만 포기해야 되겠네요. 예. 최소한 그 까만 부분은 잘라내고 잘라서. 예, 네. 드시려야 됩니다. 위암이 이제 남성암으로는 1위고 전체 암으로는 2위 정도로 이렇게 좀 흔한 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이 위암. 시민들께서는 어떤 점이 궁금하셨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회식도 작고 특히나 그 회식을 하게 되면은 삼겹살 같은 거를 많이 먹는데 주로 또 삼겹살 같은 거는 상당히 좀 많이 익혀서 좀 타기 직전까지 익혀서 먹다 보면 좀 고소하고 맛이 있는데 이런 식습관도 위암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위암은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수술하고 난 뒤에 그 고기를 아예 먹지 못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젊은 사람이 위암에 걸리게 되면 위암이 되게 빨리 퍼진다고 들었는데 그게 진짠가요? 네, 궁금한 점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 우리가 고기를 태워 먹는 건 안 좋다는 거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태우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왜 바짝 구워 먹는 거 있죠. 예, 예. 완전히 웰던, 더 바짝바짝하게. 웰던. 예, 예. 그것도 위암에 상관이 있습니까? 예, 이제 뭐 바짝 구워서 먹인 고기하고 그다음에 살짝 익힌 고기하고를 먹였을 때 결과가 어떠냐, 그거는 아직 학문적으로 밝혀진 거는 없는데 너무 굽는 거는 역시 안 좋지 않겠나. 네. 아까 말한 벤조피렌이나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탄 것은 확실하게 좋지 않고 살짝 구운 것과 세게 태운 것과의 차이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너무 굽는 것은 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식습관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인데요.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그럼 아예 뭐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은 아까도 위암의 발생 빈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위암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물론 아까 H 파일로리하고 관계도 있지만은 그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육식과 위암과는 큰 관계가 없다. 최소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코기, 지방을 뺀 살코기를 먹는 것은 괜찮고 기왕 드시려면은 수육이나 뭐 이런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이요. 젊은 나이에 위암이 걸리면 예후가 좀 안 좋을 수 있다. 빨리 번지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젊은 사람이니까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난 젊으니까. 예. 두 번째 특히 우리가 40세 이상은 국가적으로 검진도 해주고
또 나이가 50, 60대 가면 걱정도 되니까 내시경도 받아보고 하니까 좀 조기에 발견되는 성향이 있고 네. 그게 이제 방심했다가 진행이 돼서 발견되니까 젊은 사람에서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젊으니까 신진대사가 왕성하고 성장이는 뭐 모든 게 영양이 좋고 이러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암세포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세포가 좀 더 왕성하게 자라고 빨리 번질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각도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럼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뭐 젊은 사람에서 되게 진행되는 암들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014 신년 특강 오늘 위암에 기죽지 않는 방법 부산대학교 병원 외과 김동헌 교수를 모시고 그 비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치료 방법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예. 위암이 이제 전이가 되지 않고 그 자리에만 있으면 뭐 수술해서 떨어내 버리면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데 위암은 전이가 됩니다. 그 위벽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점막층에서 점막하층 쭉 근층 장막을 뚫고 주변 장기를 침범할 수도 있고 주변이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죠. 임파선을 따라서 임파절로 전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을 따라서 인체 어디든지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잘 되는 데가 이제 그 간이나 뭐 이런 폐, 췌장 뭐 이런 다른 부신 이런 장기로 전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막을 통해서 퍼져나가는데 복막 파종이라 그러거든요. 씨 뿌리는 걸 파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막에 좁쌀이나 살알처럼 타다닥 이렇게 번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가 어렵고 굉장히 암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위암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진단해서 빨리 수술을 해버리면 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술을 처음 한 사람이 1881년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외과의사인데 빌로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위수술 방법을 여러 가지를 냈죠. 그래서 이제 식도 남은 위하고 장하고를 연결하는 이런 방법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남은 위와 장을 연결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위가 이제 위암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밑에 생기면 수술이 쉽고 올라갈수록 힘들다 그랬죠. 그 이제 상부 즉 위에 생긴 위암이 이 진행이 많이 되면은 위를 다 드러내 버려야 됩니다. 위를 싹 다 드러내고 위하고 식도를 연결해야 되고. 근데 위에 우쪽에 생겼더라도 위암이 아주 초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삶의 질이나 이 기능을 생각해서 위를 좀 살려놓으면 좋겠죠. 그럴 때는 이 사진처럼 위의 상부를 잘라내고 식도와 남은 위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초기에 발견되면 훨씬 낫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회를 잘라내고 제가 옛날에 수술한 거는 식도하고 위를 바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래가 살기는 뭐 엄청 십몇 년씩 살았는데 위산이 자꾸 식도로 역류가 되죠. 발버가 없어졌기 때문에 밸브가. 역류가 되니까 이분이 선생님 저는 자살하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이 속이 따갑대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런 수술을 합니다. 위하고 창자를 먼저 연결을 하고 창자에다가 위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중통로죠. 이중통로. 이거는 1기통 엔진을 2기통으로 바꿔주는 이중통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는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술 방법도 우리 외과의사가 연구도 하고 이거 제가 요코하마 그 국제위암학회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를 다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 이제 식도하고 공장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수술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공장이 이게 위를 약간 대치를 하는데 아무래도 위가 있는 사람보다는 좀 못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를 저는 이 잘라내고 식도하고 장을 먼저 연결하고 또 이 장과 장을 연결하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위를 좀 만들어 줍니다. 이 식도하고 연결을 하고 밑에다가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주죠. 이걸 제가 만들고 나서 이제 저 이름을 따서 킴스 포치라 이름을 붙여놨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태리 사람 에이보라리는 사람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래 저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참 세계는 넓고. 그래서 이제 위암은 이래 초기일수록 1기에서는 96%, 2기에 70%, 3기에 36% 생존율이 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뚝 떨어져 버리죠. 4기가 되면 50%, 5년 생존율입니다. 그 1기는 막 거의 90% 이상이 완치에 가깝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기에 찾아내야 되겠죠. 1기에 찾아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검진을 받을 수밖에. 검진을 받자. 이분은 이제 수술만 해놓고 그냥 환자를 버릴 것인가? 아닙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도 늘 이렇게 환자를 관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분은 이 목에서부터 식도 다 드러내고 식도를 이리 만들어 올린 부위인데 아직도 잘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인데 제가 선생님 어디 매스컴에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뭐 선생님이 교수님이 살려주셨는데 뭐 어디 해도 괜찮습니다. 이러시. 그 이제 남해에서 마늘 농사 지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마늘 또 보내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수술 후에 추적 검사를 하는 목적은 내가 한 수술이 과연 정당한가 괜찮은가를 봐야 되고 환자에게 끊임없이 관리를 해서 이 환자가 오래 살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재발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조기에 발견해서 어떤 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암을 그 요약 말씀을 드리자면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짜게 먹지 말자 고염식, 흡연 안 좋다, 과음 안 좋겠죠, 그죠? 그다음에 유기농 생야채나 과일 이런 것은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다음에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된장, 마늘 이런 거 좋습니다. 인삼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A, 베타카로틴 이런 거는 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막아줍니다. 그다음에 변질되거나 탄 음식, 동물성 지방 이런 걸 피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해를 해서 안 될 것이 암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예방은 어느 정도 되지만은 생긴 암을 이런 걸 먹으면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꾸 착각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이것만 먹으면 이제 암이 낫는다 이래 생각하는데 생긴 암을 낫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생기기 전 단계에서 이런 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암만 예방해서 되느냐? 아니잖아요. 암은 여러 가지 암이 있는데 이런 암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해야 되겠다. 5가지 색깔 이상의 식사를 골고루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식, 소식, 과잉의 영양은 내장 지방이 되고 그것은 곧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근육은 빠지고 그 자리에 지방으로 대치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쁜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식 혹은 소식을 강조합니다. 그걸 하더라도 5가지 색깔 이상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 변화 있는 식생활, 비슷한 얘기죠. 그죠? 또 지방은 적게, 특히 동물성 지방. 과식 피할 것, 또 비슷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술을, 먹지 마라 소리를 못 합니다. 저도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적절히 마시자. 금연할 것. 담배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기호품 중에서, 기호품 아닙니까? 그죠? 기호품 중에서 단일 팩타로서 가장 해로운 거 한 개 골라라면은 담배입니다.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됩니다. 올해 이제 새해니까 여러분들도 금연계획, 여기 계신 분 말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짠 음식, 뜨거운 음식, 뭐 이거 아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중국 사람들은 뜨거운 차를 달고 다닙니다. 그게 1, 2년이 아니고 40년, 50년을 마시면은 화상을 계속 입죠. 또 아물죠. 화상을 입죠. 아물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으로 변합니다. 그게 중국 사람에서 식도암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이유가 그 뜨거운 차 때문이다. 이런 것도 한 팩터에 들어갑니다. 그 탄 음식, 곰팡이 핀 음식. 탄 음식은 설명드렸고 곰팡이 핀 음식은 곡물 같은 데 곰팡이가 피면 아플라톡신이라 해가지고 간암 같은 게 잘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햇빛을 약간 쬐는 거는 비타민 D 합성도 되고 좋지만 너무 많이 쬐면은 피부암이 생길 수도 있고 적절히 운동할 거. 아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된다 그랬죠.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이 근육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근육을 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걷는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칼로리도 소모하고 걷는 운동은 전신 운동이거든요. 아까 그 소식하고 영양을 골고루 취하고 근육 운동을 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 들면 뼈는 앙상하게 되고 이 배는 볼록하게 되고 알죠, 그죠? 이런 걸 스스로 노력을 해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근육 운동, 걷는 운동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몸은 청결히 유지할 것.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해드릴까요? 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건강을 잘 유지해서 100세까지, 90세까지 살았는데 막 치매가 타와 버려요. 막 아들도 못 알아보고 딸도 못 알아본다. 며느리도 못 알아본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치매를 막기 위해서는 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적절한 그러니까 식사를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잘해야 되겠다. 두 번째 운동 아주 중요합니다. 걷는 운동, 근력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뇌 운동, 그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암도 예방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여러분들도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오늘 이제 위암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여기 많은 방청객들 직접 나오셨으니까 궁금하셨던 사항들 직접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점이? 저는 위가 안 좋아서 그런지 평소에 위염이 잘 생기거든요. 근데 위염이 잘 생기면 위암도 잘 생기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염과 네. 암의 관계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 성인의 거의 대다수가 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위염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만성 위축성 위염은 암의 전구 증상이기 때문에 그 검진을 받아보셨을 겁니다만은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아봐야 되고 위염이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가 잘 생긴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예, 예. 자,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요즘 들어 남편이 부쩍 입냄새가 심하거든요. 입냄새가 심하면 위가 안 좋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구취와 위의 관계요? 예, 구취 클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입냄새를 원인을 찾아내는 이런 클리닉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입냄새가 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치아가 안 좋아서도 그럴 수가 있고 또 뭐 안에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상이 있을 수도 있고 양치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이제 위암이나 위식도암 쪽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역류성 위염이 있을 때 이 위식도 역류가 있을 때 이제 이 신물이 올라오면서 이게 역한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적절한 약물 치료, 아주 심할 경우에는 뭐 또 다른 치료도 합니다만 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예.
자, 오늘 참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최고의 비법을 이렇게 들은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위암에 기죽지 않아야 되겠죠? 네. 자, 오늘 부산대학교 병원 외과 김동헌 교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